갈등에 대해서는 그 강도와 개입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아주 선별적으로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이게 트럼피즘이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미국이 튀어든다고 다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이거 다 좋은데 또 찬성하는데 이게 에스컬레이션이 되는 길, 그러니까 이게 비행금지구역 설정, 이건 젤렌스키도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젤렌스키가 미국 의회 상대 연설을 했을 때 마음 같아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게 귀하 미국에게 너무 큰 부담이라면 나는 공격용 무기, 그 다음에 그 방공 미사일, 방공 체제, 그러니까 에어 디펜스, 방공 체제, 방공 시스템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젤렌스키조차도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큰 문제라.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하면 러시아기가 떴을 때 나토기가 그걸 격추시키게 되고 유럽 국가들의 비행기가, 그러면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 비행기를 또 격추시키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이 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은 실제로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와 전면 대결하겠다라는 조치다 이거죠. 그런데 경쟁 후보, 네오콘 경쟁 후보인 그 만델과 기본스는 우리가 우크라이나 지금 숨져가는데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야 됩니다. 미국이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으면 참 시원한 애국 우파스럽네. 근데 문제가 뭐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다 깔아주고 판을 깔아주면 그 판 위에서 전쟁을 벌일까 말까, 그건 내 맘이야 하고 노는 거는 바이든이란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이든한테 왜 그런 판을 깔아주냐. 굉장히 위험한 판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네오콘들은 낙마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에릭 트럼프가 트럼프의 의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하이오 네오콘 경선 후보들이 JD 밴스에 대해서 쟤는 네버 트럼프 반대자야 라고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지긋지긋하다. JD 밴스의 노선은 트럼프가 표방해왔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렇게 JD 밴스 편을 들어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오는 23일 날 아마도 트럼프가 한때 2016년에 자기를 맹렬하게 비판했던 JD 밴스를 오하이오 상원의원 경선 후보에 지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 후보 중에 지지한다고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이렇게 복잡하단 말이죠. 이거 태풍 속의 한미 관계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윤정부는. 태풍의 핵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윤정부의 묘수풀이는, 윤정부의 해법은, 윤석열의 해법. 태풍 속의 한미 관계. 그러니까 2022서부터 2027까지 제가 이거 가끔 말씀드렸는데 올해 중간선거 11월이죠. 지금 불과 7개월 남았습니다. 7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중간선거까지는 바이든 행정부 민주당이 연방 상하 의원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간선거가 끝나고 내년 1월부터, 왜 그러냐면 중간선거 끝나고 바로 그 선거 결과에 의해서 의회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1월 3일인가에 의회가 구성되거든요. 내년 1월 3일부터는 뭐냐. 중간선거에서부터 2024년 11월 대선까지는, 혹은 2025년 1월 새 대통령 취임까지는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글로벌리스트, 연방 상하 의원은 아까 보셨지만 한 16명 트럼프 성향 쫙 포진하면 상원의 분위기가 확 바뀌죠. 그러니까 연방 상하 의원을 전부 MTR이 잡고 흔들게 돼요. 하원은 훨씬 더 트럼프 성향으로 일색이 되고요. 여러분, 하원은 2년마다 선거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민초의 그 열기를 바로 느끼기 때문에 민초의 열기를, 하원은 트럼프 성향이에요. 그러면은 MTR 연방 상원 의원, 상하 양원이 다 MTR 분위기가 돼요. 자, 이렇게 연방 정부와 연방 상하 양원이 갈리게 되면
관료 조직의 그 캐스팅 보트 파워가 커지죠. 이 관료 조직이 보통 관료 조직이 아니라 공룡 관료 조직이라고요. 국무부 CIA 거대 관료 조직. 다시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는 내년부터 내년 1월부터 2년간 혹은 선거 끝난 올해 11월 중순부터 만 2년 동안 파트너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파트너 셋을 모셔야 돼요. 무지하게 골아픈 상황입니다. 이거를 민주당 바이든 행정부, 글로벌리스트 행정부랑 얘기를 정리할 수도 없고 MTR 성향의 미 상하 양원이랑 얘기를 정리할 수도 없고 이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국무부 CIA 거대 관료 조직하고만 얘기 정리할 수도 없고 파트너가 셋이야. 셋으로 분열돼 있어 파트너가. 그래서 한미 관계가 태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예측하기는 2024년 대선 때에 2024년 대선 미국 대선 때에 MTR이 이길 겁니다. 그러면은 2025년, 2026년, 2027년 5월까지 즉 미국 대선 이후 윤통령 임기 말까지 미국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는 이제 MTR 성향의 대통령, MTR 성향의 연방 상하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국무부 CIA 거대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는 캐스팅 파워는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편해지는 거예요. 이 연방 상하 양원하고 연방 대통령하고가 비슷한 그 칼라를 가지니까. 미국이 이제 이렇게 그 아주 요동치는 태풍이 되는데 앞으로 특히 내년 내후년이 이게 미국의 정치혁명 2023, 2024가 미국 정치가 태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 분열과 태풍이에요. 그거 더 이렇게 엄청나게 이게 막 용광로 같이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이게 미국 정치혁명 진행되고 있고 미국 정치 내전, 서유럽에서도 정치 내전 진행되고 있고요. 미중 대립은 뭐 글로벌리스트 입장에서는 좀 미럴로 돌아가고 싶지만 시진핑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못 돌아간다고요. 이게 대립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독립 미디어라든지 군소 미디어라든지 일반 사람들의 소셜 미디어라든지 여기서 그냥 보수 공화주의 물결이 쫙 치고 올라온다고요.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격변이 미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한미 관계가 태풍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윤통령 정부가 세계의 다른 미국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2023, 2024에. 저는 그래서 윤 정부가 이 한덕수 그 양반을 이 총리 지명을 한 게 저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잘했다라고 봅니다. 이 굉장히 노회한 미국 통이거든요. 저 양반 한덕수. 이 DJ 클린턴 정부죠. 저는 이제 둘을 묶어서 보는 거예요. 한국의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을 묶어서 봐요. DJ 때 클린턴 정부라고요. 그러니까 YSDJ 때. DJ 클린턴 정부의 한덕수 지금 총리 지명자가 통상교섭본부장이었고 OECD 대사였고 경제수석이었습니다. 그다음 노무현 때 아들 부시라고요. 미국은. 노무현 아들 부시 요 상황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했고 한미 FTA 위원장을 했고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MB 오바마 정부 때는 주미 한국 대사를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한국 쪽에 사실 미국을 인터페이스하는 헤드로서 네오콘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아들 부시도 상대를 해봤고 그 다음에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 네오콘 글로벌리스트도 상대해봤고 민주당 글로벌리스트들 그 클린턴과 오바마도 상대를 해봤다고요. 네오콘 말을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오콘 글로벌리스트, 민주당 글로벌리스트 다 상대를 해봤어요. 물론 트럼프는 상대를 못 해봤죠. 지금 MTR은. 그러나 아주 복잡한 사정을 겪어본 사람이라고 이 양반이. 아주 노예한 미국 통이에요. 그런 면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한덕수라는 인물이 경험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지명자가 여전히 팔팔할 때 이상의 지혜와 학습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총리나 매의 눈, 전략적 그 매의 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상황을 볼 수 있을 거다. 그 비전은 뭐냐? 결국은 단적으로 정리하면 미중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MTR 들어오고 그러면 미중 대립 격화돼요. 격화되면 휴전선 지정학이 변경된다. 휴전선 지정학이 변경된다는 건 뭐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휴전선은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는 남북 사이의 경계선으로 느끼지만 국제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에요. 이 휴전선 지정학이 변경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 해방이 오고 자유통일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이 압록강 두만강으로 올라붙을 수가 있다고 이게. 그런 시점이 올 수 있어요. 윤 통령 임기 내에 그걸 잘 다뤄내면 윤 대통령이 북한 해방과 자유통일의 첫 단추를 풀는 대통령 혹은 그걸 사실상 다 준비를 끝낸 대통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운명적인 그런 역할인데 이때 이제 착각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유통일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저는 대한민국이 압록강 두만강까지 다 가는 거가 자유통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북한의 자유민주주의와 세계 시장을 지향하는 그쪽으로 가는 새로운 자유조선이 건국되는 것. 또 그러한 건국을 위해서 지금 북한 주민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선거나 자유민주주의 자치를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최소한의 자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약 한 3년에서 10년 사이에 그 임시행정기구 Transitional Administration UN 사령부 혹은 UN의 직할 아래에 있는 UNCTA든 UNTA든 임시행정기구 옛날로 치면 신탁통치예요. 이제는 신탁통치란 말 안 씁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자유조선으로 가고 그 일련의 이행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깊게 작용을 하면서 도와주고 그래서 자유조선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제통일이 일어나는 거 그걸 자유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체제통일이다. 이국가 일체제. 그걸 제가 자유통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때가 되면 또 그걸 좀 앞당겨서 그때가 될 걸 준비하기 위해서 헌법 3조 영토 조항이 변경될 거다. 지금은 영토가 우리가 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최악의 전체주의 집단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으로라도 영토가 한반도 전체라고 선언을 해야 돼요. 쟤들을 합법적 존재라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요. 선언적으로라도. 그러나 자유조선으로 북한이 가는 게 확실해지는 시점 혹은 자유조선으로 북한이 간 시점에서는 저희가 헌법 수정을 해야죠. 원포인트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토가 남북의 경계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남쪽이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쪽은 자유조선의 영토고 그렇게 해서 두 국가가 체제 통일을 하고 국가연합 그러니까 한반도 코리아 자유국가연합 KFC를 구성하게 될 거라고요. Korea Free Confederation.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외교와 국방은 하나의 군대도 하나, 외교도 하나고 나머지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가는 그러한 방식이 돼야 된다. 자,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한덕수 같은 노회한 사람이 이제 전체 그 내각을 조절을 하게 되면 미국을 앞질러 가지 않으면서도 미국과 발을 맞추고 혹은 미국을 세련되게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저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말로 표현은 안 하죠. 말로 표현한다. 국민한테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자유통일, 북한 해방을 생각합니다.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의 그 휴전선을 경계선을 미중 사이의 지정학적 경계선을 휴전선에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북상시키는 것을 우리가 세련되게 리드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윤 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련되게 리드를 할 때 그 세련된 노회한 내각 수반이 한덕수 지금 총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바랍니다.
정말로 그랬으면 그 우리 홍복이죠. 그렇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서 잠시 참 안타까운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 같은 그 세련된 조치들이 없고 울퍽질퍽했단 말이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오셨으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신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하면 참 그 도리가 아니어서 그때는 말을 굉장히 조심하고 가끔씩만 암시만 드렸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2015년 9월 15일 전승절 참가 직전까지는 중국을 내세워서 박 대통령께서는 중국을 내세워서 북한을 제어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미국사 하다가 계속 실패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으면 안 돼. 그 다음엔 이제 미국과 함께 가겠다고 확 돌아요. 그해 가을에. 그래가지고 FTA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철수가 나와요. 2016년 초에.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버를 하셨다고요. 저는 그때 그게 오버인 줄 몰랐어요. 저는 미국이랑 그때 뉴델리 주필할 때인데 미국이랑 조율돼서 나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레짐 체인지, 참수, 그 다음엔 2016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 때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자유해방선언 다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십시오. 이게 미국과 조율 없이 그냥 질러 나간 거라고요. 제가 아까 미국을 앞질른다는 게 그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편하게 합니다. 나와 계시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선이라는 거는 남과 북 사이의 경계선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계선인데 남,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기들과 상의 없이 휴전선을 흔드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 인물이 퇴임한 후에 DJ나 YS를 넘어서는 강고한 정파를 형성한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때 딱 바짝 끼고 뒤에 있었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세련되고 민감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되고요. 이거를 그냥 프로꾼들만 다룰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백모와 같은 사람들이 이거를 저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얘기 자꾸 이런 천기누설을 하면 저는 공직에 갈 가능성이 없어져요. 가장 경계를 많이 받는 사람이 됩니다. 천기누설을 하니까 저놈 자식은 안 해야 될 얘기까지 다 해서 다 알려. 그 누가 그걸 공직에 데려다 와요. 근데 다행히 제가 공직 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이미 63이고 제가 할 일 하다가 이제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천기누설을 막 합니다. 눈에 보이는 걸 다 떠들어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할 줄 아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고급진 그런 비전을 그런 정보를 많이 공유해야 돼요. 이제는 많이 공유해야 돼요. 제가 박 대통령과 미국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감지를 한 거야 언제냐. 굉장히 얼핏 느꼈지만 일단 얼핏 느끼고 2017년 2월 달에 1월 말인가 2월 달에 외신클럽에서 프레스센터 외신클럽에서 외신 기자들이랑 하는데 한국에서 오래 있었던 미국계 외신 기자가 이미 다 세팅돼 있는데 지금 이런 기자회견에서 탄핵 막을 수 있겠냐 이런 발언을 하길래 무지하게 소름이 끼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언뜻 느꼈었어요. 그러나 이게 박 대통령의 그러니까 한미 관계를 울퍽질퍽하게 이렇게 했던 거랑 관계가 있다라고 명확히 해석이 된 건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2020년경입니다. 그때 백모가 없었거든요. 전 그때 제가 배울 백모가 없었다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해줄 백모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해독을 한 다음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앞으로는 반복할 거예요.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해도 돼 이제는. 이젠 그분께 모진짓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드릴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객관적 평가의 넘버원이 박 대통령의 지정학 전략이 뭐였냐. 박 대통령의 한미관계 전략이 뭐였냐가 객관적 평가의 넘버원이에요. 그거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동시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부닥치는 가장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죠. 조전혁 당선 교육개혁 공명선거를 위해 지역활동가 모십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자금 긴급 모집합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은 팍팍 질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